그 분묘 연고자에게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장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분묘 연고자에게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돈을 주며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공매 멘토 김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천만 원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 투자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공개해 드리는 숨은 비법의 키워드는 바로 분묘입니다. 분묘 기지권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분묘가 무덤이 왜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매 낙찰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분묘 기지권에 관련된 설명 간단 명료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묘 기지권 관련 영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돈 버는 분묘 기지권 설명 끝입니다.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놀공TV와 함께 3,000으로 분묘 기지권 찾아서 직접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는지 체험해 보시면 압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 분묘 기지권이라 함은 용어가 조금 생소합니다만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묘 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분묘를 설치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묘를 그대로 둘 권리, 끝.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매매하거나 그 토지가 경매되거나 그 토지가 공매로 넘어간 경우는 그 묘에 대해서는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는 두 번째 경우는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매매하거나 그 토지가 경매,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분묘 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의 토지 위에 20년 이상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를 계속 유지해 온 경우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평온 공연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묘 설치에 대해서는 서로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내내. 그리고 묘는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평장은 안 됩니다. 좌우 합장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매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왔다면 분묘 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입찰하고자 하는 토지 위에 분묘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묘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묘의 연고자 파악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임장을 통해서 분묘의 연고자를 찾는 겁니다. 비문 등을 통해서 연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와 대장상 명의자를 살펴봄으로써 분묘자의 연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연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방법을 통해서 분묘의 연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묘 근처에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연고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고자 찾는 과정을 거쳐서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분묘, 무연고 분묘의 경우에는 행정 절차에 따라 개장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연고가 있는 분묘 중에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분묘는 이장 대상입니다. 그리고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지료를 결정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분묘를 고립시켜서 나머지 토지를 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묘 기지권이 돈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되면 남의 땅을 공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법원의 입장이 바뀌면서 남의 땅 위에 분묘 기지권을 주장하며 계속 분묘를 설치 유지하려면 이제는 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매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토지 위에 잘 관리된 분묘가 여러 개 존재하더라. 그간에는 고민거리였지만 이제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분묘 연고자에게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장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분묘 연고자에게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돈을 주며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온비더 실제 물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비더로 들어갑니다. 자, 온비더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분묘 기지권 관련 물건 봅니다.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산 164번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임야입니다. 면적은 약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분으로 약 100평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600만 원입니다. 사진 보시면서 토지의 현황 상태 확인합니다. 자, 네 번째 사진 보시면 분묘가 잘 관리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초가 약간 우거져 있긴 하지만 최씨 집안의 분묘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도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해당 물건지가 여기입니다. 그죠? 해당 물건지가 여기인데 중간에 아주 잘 관리된 분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와 도로는 중간에 다른 필지를 끼고 있긴 하지만 도로 전면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와 도로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이 필지에 대한 비밀은 디스코에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입찰 정보에서 가격적인 면 살펴드립니다. 자, 이번 회차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회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회차까지 갔으면 1,800까지 내려갔겠지만 이번 회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가 2,200만 원대에 낙찰이 됐지만 이 토지 위에 잘 관리된 분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협상 가격은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은 선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분묘 때문에. 잘 관리된 분묘 때문에 수익을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압류재산 정보 보시면 이 토지가 최씨 집안의 선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씨 집안의 선산이며 분묘가 잘 관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분권자가 협상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토지를 3천만 원 미만에서 잡을 수 있다면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코로 건너와서 이 토지 조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눈에 보더라도 분묘가 잘 관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협상에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릴 때 앞에 있는 이 필지의 비밀을 풀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필지 보시면 왼쪽 보시면 임야입니다. 근데 국유지입니다. 이 토지가 국유지란 말은 이 땅의 점용 허가를 받아서 얼마든지 도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토지를 다른 각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 앞에 넓은 국유지가 존재한다면 상당히 이 토지를 활용하는 데는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씨 집안의 선산인데다가 이 토지 앞에 상당히 큰 국유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토지의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작은 돈으로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형적인 분묘 기지권 관련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온비더 물건 사진에 분묘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 다 패스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3천만 원 미만의 토지에 분묘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살펴보시고 대입하시면 분명히 그 토지는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매 물건 정보 가득한 토요 무료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